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태츄가 하나 있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래된 스태츄예요. 2007년도에 나온 블리자드 직원 한정판 오크라이더라는 제품인데요. 제조사는 웨타 스튜디오예요. 반지의 제왕 스태츄 같은 걸로 유명했었고요. 실제로 영화에서 특수효과 제작을 맡은 팀이기도 했어요. 블리자드에서 웨타에 외주를 줘서 이제 만든 건데, 실제 블리자드 본사에 굉장히 크게 전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작은 스태츄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스태츄도 작지는 않아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팔 쪽에 도끼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리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러진 팔에 대해서 수리를 해볼게요. 부러진 단면을 보시면은 폴리스톤 같아요. 스태츄들이 폴리스톤을 많이 쓰거든요. 레진이나 다른 ABS 수지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레진 같은 경우는 강도에서 좀 약하고, ABS 수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만들기는 좀 부족해요.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후가공이나 그런 것도 힘들고요. 폴리스톤 같은 게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많이 쓰겠죠. 뭐 사이드쇼 스태츄나 프라임1이나 퀸즈 스튜디오나 인피니티 스튜디오, 요즘 퀸즈나 인피니티는 실리콘 계열을 많이 쓰는데, 대형 스태츄 업체들을 보면은 폴리스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스태츄가 분할이 되었을 때는 요거를 끼우는 방식으로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황동핀은 아니네요. 굵은 천살을 잘라서 박은 것 같은데, 약간 은색빛이죠. 그런 거를 드릴로 뚫어서 이렇게 박은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드릴로 파가지고 접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1mm 정도 황동복이면은 이거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전동 드릴의 경우는 드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지름이 0.8mm 정도 드릴인데요, 1mm 이상 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드릴은 좀 지름이 큰 거는 따로 나오는 이 드릴 공구가 있는데요, 요거를 열면은 지름을 큰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름이 크기에 따라서 1mm부터 10mm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지름이 2mm 정도 나옵니다. 지름이 2mm 정도 나온다고 그래도요, 처음부터 2mm로 끼우는 것보다는요, 한 1.5mm 정도로 시작을 해서 뚫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넓혀주는 게 구멍 작업에 수월합니다. 길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5cm 정도만 잘라서 쓸게요. 자, 요 정도로 뚫어줄 거예요. 먼저 황동봉을 박을 자리 대략 위치 찍어주고요. 눈대중으로 요 정도다 했을 때 비슷한 위치를 찍어주는 겁니다. 요 정도 중심점이면 황동봉을 받아갔을 때 부러짐이 없게끔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멍을 이제 다 양쪽에 뚫어줬으니까요, 순간 접착제를 흘려서 요 구멍에 박아주시고, 나머지 구멍에는 접합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흔들어도요, 안 떨어지네요. 깔끔하게 수리가 됐네요. 이게 좀 나온지는 오래된 명판이라 녹이 슬어 있어요. 메탈 명판이기 때문에 메탈 폴리쉬라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요, 금속 광택제, 요걸 이용해서 이 메탈 명판을 광을 내보겠습니다. 천에 살짝 짜가지고요, 문질러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조금만 문질렀는데도요, 광택이 잘 살아납니다. 아까와는 좀 광이 틀려졌죠? 녹슨 표면이 조금씩 사라지면서요, 광이 살아나고요, 이 안에 껴있던 하얀 이물질은 이런 칫솔로 이렇게 몇 번 해주면 글자의 윤곽이 살아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열이 되어 있던 상태라 먼지가 좀 많이 쌓였어요. 베이스에 먼지를 없애주고자 온수를 뿌려서 칫솔질을 한번 해줄 거예요. 웨타에서 만들었고 2986개 중에 2418번째 스태츄입니다. 조형사가 에덴 스몰과 다니엘 쿠커셀,
2007년도 작품이고요. 본체를 스탠드에 껴줬는데요. 본체도 먼지가 많이 껴있어요. 온수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본체도 칫솔질을 좀 해줘서 먼지를 털어내줄 거예요. 블리자드 본사에 있는 실제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는데 그거를 축소시킨 모형이라 동상같이 컬러를 입힌 거라 굳이 칫솔질을 해도 큰 타격은 없어요. 만일 이게 도색이 많이 들어간 스태츄 같으면은 칫솔질을 했을 때 도색이 좀 날아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칫솔질만 해줘도 벌써 이렇게 때가 많이 껴 있습니다. 동상같이 컬러링이 입혀진 스태츄라 색깔이 채색되어 있는 다른 스태츄보다는 칫솔질을 해도 무난하게 티가 안 나게 먼지가 제거됩니다. 수리를 다 해준 도끼입니다. 도끼는 잘 붙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손에다가 딱 끼워주면 잘 들어가 있습니다. 6인치 피규어와 크게 비교를 하자면은 큰 차이가 나고요. 아무래도 스태츄니까 무게는 상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태츄보다는 액션 피규어나 뭔가 포즈를 취하면서 아니면은 만지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 그런 이제 초온이나 로봇 피규어 그런 종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물론 존재감에 있어서는 스태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스태츄는 고가이기도 하지만 하나 또 단점으로 꼽자면은 어떤 분들은 피규어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스태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 샀을 때보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게 좀 덜한데 토이 같은 경우도 요즘 가격 방어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타노스나 아이언맨 마크 47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주문 취소자도 생기고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샵에서 어쩔 수 없이 재고 부담을 떠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토이가 가격 방어가 무너졌는데 스태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드물긴 해요. 예전에 핫토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던 경우도 있었고 저는 프리미엄에 크게 무게를 안 둬요. 제가 즐기고 잘 팔지도 않고 거의 소장을 하는 격이라 어쨌든 피규어를 가지고 즐김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변형도 시켜보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더 액션 피규어나 초온류나 뭔가 관절이 움직이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동상 같은 분위기로 채색이 됐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색 배합이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가지는 않지만 조형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얼굴, 코 속에 코걸이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잔털이나 장신구 디테일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덩어리감이나 세부 묘사에 있어서 확실히 스태츄라는 말이 나옵니다. 늑대의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태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능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길게 리뷰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손상된 스태츄를 복원하면서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stroke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